공부는 다 알 때까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 안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학원이나 인강에 기대서 실력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괴롭더라도 공부의 끈을 부여잡고 있으면 공부가 할만해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저자 한지우입니다. 수능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떻게 해야지 실력이 빨리 오르는지 그런 방법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요, 그 아이는 원래 머리가 좋았는데 그때 트였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타고난 머리라는 게 어느 정도 있고 노력을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지만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뇌의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미 뇌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찰흙빚을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소성이라는 건 찰흙처럼 주물럭거리면 계속 바뀐다는 거죠.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 있어서요, 타고난 머리라는 건 없고 자극을 가하면 이 뇌의 모양이 바뀌어가는데 이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뀝니다. 그 말고 공부에 원래 적성이 있거나 원래 공부에 유리한 머리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면은 공부는 사실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은 이해력도 좋고 암기력도 좋아요. 여기는 빨리 선생님 말씀 알아들어요. 이쪽은 암기력도 약하고 이해력도 느립니다. 그럼 둘 중에서 이 아이가 더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지금 머리가 좋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 보면 이쪽이 더 잘 돼 있지만 사실 노력을 계속하면 이쪽도 얼마든지 더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재능 혹은 머리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재능이라는 것은 없거나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노력의 양으로 그 재능, 타고난 머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법대 동기 친구랑 같이 어떻게 살고 있니 이렇게 근황을 얘기하다가, 나는 요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좀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법대 동기였던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공부는 다 알 때까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 안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공부는 3가지 단계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책의 내용을 읽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읽은 내용을 이해하거나 암기해요. 이 1단계와 2단계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해요. 문제는 3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읽었는지 이해해서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덮어요. 덮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이 뭐지? 라고 떠올려 봐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넘어가고 지금 덮은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첫 번째 단계인 읽는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왔겠지,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진도가 바쁘거든요. 혹은 숙제가 많거나 그냥 진도를 땡긴다던가 아니면은 숙제를 수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공부가 되지 않죠. 사람 집중도를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도를 높이기가, 몰입도를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몰입도를 끌어올릴 때 뇌에서는 고통을 느껴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괴롭더라도 계속 공부의 끈을 부여잡고 있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공부가 할만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공부하기 힘들지만 버티면 할만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죠.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머리를 쓸 때 즐겁지 않아요. 다만 그걸 버티면 할만해져요. 공부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학원 수업을 듣고 숙제들을 하는 게 공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국사든 수학이든 영어든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이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숙제만 꾸준히 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시험 보러 간다, 공부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세요. 들을 때는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지? 라고 하는데 스탑을 하고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끙끙대요. 그래서 이해해냈다 혹은 암기해냈다 라고 하면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단지 이 차이입니다. 전자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줄 아는 거고요. 후자는 공부를 할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공부를 맞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내고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되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인강을 듣고 그걸 내가 이해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버리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학원이나 인강에 기대서 그거를 계속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가면서 실력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구간, 쉬운 것만 하고 싶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구간들이 반드시 와요. 이 목표에 가까워지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목표에서 멀어지면 기분이 나빠져요. 1년 남은 시간에 지금 알아야 될 거는